자, 한국 사람들이 참 못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원어민들은 아주 잘 쓰는데 우리들은 잘 못 써요. 그중 하나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바로 바운드인데요. 이 바운드의 조합어가 한국에서는 뭐 영어 하시는 분들에게 잘 못 들어본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운드가 들어가는 조합어 시간입니다. 이재준 대표의 질문이죠. 왜 우리는 이 바운드가 들어가는 수많은 조합어 혹은 합성어라고도 합니다. 이 바운드가 들어가는 조합어를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할까요? 저도 바운드를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기까지 이 바운드가 들어가는 여기 나오는 이 조합어, 수거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어 단어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외람되지만 스스로 반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바운드를 바인드의 과거 분사로 인식하고 난 후에 더 이상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막상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 그 말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운드를 제대로 쓸 때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죠. 여러분, 이 바운드의 조합어가 굉장히 많고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영단어 첫 번째 시간에 세 번째 단어 암기 방법, 조합어를 말씀드리면서 take인과 intake를 예로 들었었습니다. 자, intake 같은 경우는 in과 take가 합쳐진 거죠. 자, 기본 개념을 보면 in은 선 안이죠. 선을 그리고 그 선 안에 있는 뭐 어떤 거를 표현하는 단어죠. 자, 여기서는 뭐 전치사니 품사니 이런 것을 잠시 치워두시고요. 기본 개념만 확실히 알면 나머지는 뭐 나중 문제입니다. 자, take의 기본 개념은 잡다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잡아서 이 선 안에 채워넣는 것이 이미지로 그려지시나요? 자, 여기 제트기 엔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를 잡아서 이 제트기 엔진으로 집어넣는 이곳, 여기를 인테이크라고 하고 여기를 흡입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나요? 학생들을 잡아서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양, 그래서 뭐 입학생 수, 뭐 회사라면 채용 인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한번 해볼까요? 음식이라고 한다면은 내 위의 크기를 한번 선으로 그려볼까요? 자,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양이 되니까 섭취량이라는 의미도 되죠. 자, 다음은 인과 무엇을 합쳐볼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 바운드입니다. 앞에서 김산물 대표가 우리는 바운드를 제대로 채하지 못해서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스스로 정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도 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정리를 도와드리고 또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바운드를 오늘 철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왜요? 원어민들은 너무 많이 쓰는 단어이고 조합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단어인데 그 반면에 우리는 제대로 못 쓰니까요. 자, 바운드는 바인드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 혹은 뭐 과거 분사가 틀림없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자, 바인드를 대충 묶다라는 뜻으로 외우고 넘어가죠. 그리고 바운드도 묶다의 뭐 과거형이나 과거 분사를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묶다라고 하면은 뭘 연상하나요? 줄이죠. 물론 묶는다라는 것이 뭐 틀린 건 전혀 아닙니다만 좀 부족하죠. 아니, 많이 부족하죠. 정확한 기본 개념은 어떤 것이 되었던 그것을 결합시키다입니다. 이게 이미지화가 되셔야 됩니다. 자, 바인드는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 줄두로 들어갈 뿐이죠. 뭐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인드의 뜻은 묶다뿐만 아니라 뭐 붕대가 되면 감다가 되고 뭐 친구들을 의리로 결속시키다라는 뜻도 됩니다. 뭐 줄이 아니라 의리, 뭐 돈도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되었던 결합시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뭘로 또 한번 묶어볼까요? 뭐 responsibility, 의무로도 묶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를 지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줄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인드가 제대로 보이고 오늘 배울 바운드의 조합어들이 완벽하게 채워될 겁니다. 여러분, 줄을 이미지화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줄만 생각하신다면 오늘은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십 개의 단어를 바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인드가 이해되셨으면 바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운드는 바인드의 과거 분사라면 뭐 묶인, 감긴, 결속된, 뭐 의무해, 자연스럽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바인드에서 바운드가 된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바운드는 너무너무 유용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 분사 바운드가 14세기 들어서는 아예 명사, 형용사화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뭐 완료형이나 수동태에서 바인드의 과거 분사로 쓰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형용사나 명사로도 쓰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형용사로 쓰일 때 뭐 bound and determined opinion 이러면 단단하게 결속되고 단호한 의견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명사로 쓰일 때에는 뭐 어떤 줄이나 어떤 것으로 묶이거나 뭐 결속될 때 그 테두리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파생되어서 경계, 테두리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ARI가 붙어서 17세기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경계의 뜻을 가진 boundary라는 확실한 명사가 생기게 되는데 이 bound도 분명히 명사로 경계나 테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이 bind와 bound 1차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 bind에서 파생된 bound는 완전히 정리한 겁니다. 다 정리된 건가요? 정말 이게 단가요? 아닌데 분명히 뭐가 빠졌는데? 자, 혹시 이 bound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이 bound요? 이게 똑같다고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자, bound라고 하면 사실 영어를 우리가 알기 전부터 한국에서 뭐 where로 사용되는 bound가 있죠. 뭐 공이 바운드 된다 할 때 그 바운드죠. 자, 이 바운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운드하고는 태생이 틀립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결속하다, 묶다 이것과 튀어오르다 전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다른 단어인 겁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스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A school of fish라고 하면은 고깃대라는 뜻인데 이 스쿨과 우리가 아는 학교 그 스쿨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어근이 다른 거죠. 그냥 현재의 모습이 같을 뿐입니다. 이거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스쿨은 끝내고 가야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교로서 스쿨은 SEGH라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이것의 기본 개념은 잡다입니다. 참 영어는 이래도 잡고 저래도 잡습니다. 이제 저희들과 함께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이 영상 저희가 왜 찍었는지 이해 가시죠? 그럼 뭘 잡느냐? 지식을 잡아서 넣어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스쿨입니다. 이것과 같은 어근을 공유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스칼러입니다. 학자죠. 지식을 잡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A school of fish 할 때 한 무리, 한 때를 나타내는 스쿨은 SKEL이라고 하는 다른 어근에서 파생된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 SKEL이라는 것의 기본 개념은 자르다입니다. 자르다는 것과 무리, 때와 때라는 것이 바로 와닿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보면 어떤가요? 종류별로 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그냥 막 섞여서 그룹을 짓는 것이 아니고 종류별로 그룹을 짓죠. 실제로 이 스쿨이 쓰인 것은 옛날 영국의 군대 조직을 구분할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병도 있고 기마병도 있고 화살부대도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구분을 해서 한 그룹이 형성되는 것에서 이 스쿨이 시작된 것인데 이것이 물고기 떼나 같은 동물의 무리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이 바운드, 튀오르다 이 바운드는 16세기 말쯤에 프랑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은 단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죠. 자, 우리 뇌라는 것이 로직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말하게 되면 로직. 저번 시간에 그 로직입니다. 자, 말이 안 되면 이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쉬운 바운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배우는 것은 좋은데 이 단어장에서 바인드와 바운드만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 어떡하나요?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조합어는 중요한 게 튼튼한 기초입니다. 잠시 후에 이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막 합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 바운드를 완전히 휘입해서 완전히 드러내서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하면 완벽해집니다. 자, 이 마지막 바운드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어떤 바운드일까요? 여러분,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뭐 이 단어 들어보셨죠?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지금 할 거니까요. 자, 인바운드는요, 귀향, 안으로 들어오는, 뭐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서도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인바운드, 외곽으로 나가면 아웃바운드라고 하는데, 자, 이걸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안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또는 뭐 외곽은 밖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묶여지는 그 바운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갈 준비가 된이라는 뭐 ready to go라는 뜻의 완전히 다른 단어고 어근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선 오늘의 핵심은 이 세 가지 바운드가 다 다른 단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우셔야 하고 체화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아는 묶인다, 결합된다라는 뜻이니까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상식, 공을 바운드 한다. 이것은 1번 바운드랑 다른 바운드이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바운드는 이재준 대표가 말한 대로 ready to go, 갈 준비가 된이라고 하는데 앞의 바인드의 과거 분사와도 완전히 다르고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는 공 같은 것을 통통 튀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바운드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 번째 바운드는 그냥 참고하세요. 노르웨이어에서 온 어근 자체가 다른 바운드입니다. 이 어근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갈 준비가 된 이라는 이 기본 개념은 완전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총 3가지의 바운드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완전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썼죠. 좀 오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여기다 더 해볼까요? 자, 4개를 더 더할 수 있습니다. 뭐 eastbound, westbound, northbound, southbound 막 붙이면 됩니다. 뭐 집 쪽으로 가는 기차, homeward bound train, 뭐 학교로 가는 버스, 뭐 school bound bus, 뭐 시청 쪽으로 가는 버스, serial bound bus, 뭐 파리로 가면 Paris bound, 서울로 가면 Seoul bound. 이제 재밌으시죠? 자, 응용 한번 해볼까요? Is this the bus bound for Seoul? 뭐 이거는 서울행 버스입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기본 개념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쓰임입니다. 자, 우리가 했던 바운드 중에서 뭐 통통 튀는 바운드, 이건 동사니까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19세기 들어서 농구나 하키에서 공이 다시 자신에게서 오거나 뭐 코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re를 붙여서 리바운드라고 부르는 게 뭐 대표적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 바인드에서 온 바운드 외의 것을 정리하고 나면 진짜 바운드만 남죠. 지금부터 단어가 이 묶이는 조합어들의 탄생입니다. 자, 이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외우고 체화해보죠. 자, 바운드 스테이시라고 하면 묶여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 신문을 보면 구속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자, 이거를 바운드 스테이시라고 합니다. 자, 구속 상태라는 뜻이죠. 뭐 공장 등에서 뭐 물건이 못 나와요. 파업 때문에요. 자, 이렇게 파업으로 인해서 생산이나 서비스 활동 정지된 것을 strike bound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strike bound airport, strike bound factory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 발을 묶는 게 뭐 이런 스트라이크, 파업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뭐 비, 눈, 기상제들이 있죠. 뭐 이것도 더하면 됩니다. rainbound, 뭐 snowbound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것이 물리적이라고 한다면 뭐 심리적인 것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duty-bound, 어떤가요? 의무감으로 묶여지는 것 같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felt duty-bound to help our subscriber to study English. 구독자들이 영어 공부하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을 느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저희가 오늘 제목을 바운드로 배우는 영단어 100 이 정도로 달려고 합니다. 물론 제목은 바뀔 수가 있지만 가제를 이렇게 생각한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까 100단어가 훌쩍 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상재해라는 것이 fog, 안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타이푼, 태풍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외에도 다양한 단어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두겠습니다. 저희가 이 단어를 다 만들어도 이제는 너무 쉬워서 큰 의미가 없는 영상이 될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는 표현 하나만 하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사실은 부러워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주 유행일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근육이 많으면 움직임이 좀 둔해질 수가 있는데 이때 쓰는 표현이 muscle bound man, 근육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적인, 근육으로 인해서 둔해 보이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타입의 단어 암기 방법은 좀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어근이나 접두사, 접미사를 중심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오늘 세 번째 방법은 조합어였습니다. 사실 이 조합어는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자, 이것은 단어 뜻만 외워서는 절대로 제대로 못 씁니다. 기본 개념이 탄탄할 때 제대로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영상이 추구하는 것이 기본 개념, 그리고 그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층이 쌓여서 온전하게 몸에 체화되는 것. 그게 영어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자, 오늘도 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good one. Bye bye.